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참 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된 품귀 현상이요. 이 분야 저 분야 난리도 아니네요. 이번에는 인쇄회로 기판, PCB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아주 전례 없는 반도체용 PCB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PCB, 인쇄회로 기판, 분명히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막상 내가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면 또 쉽지가 않죠. 오늘 확실히 같이 공부를 하고 넘어갑시다. PCB는요, Printed Circuit Board의 약자고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전기 회로가 인쇄된 기판이라는 뜻이죠. 왜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회로를 기판에 그려놨냐면 이 PCB 기판에는 전자기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구현될 수 있게끔 다양한 반도체 칩들을 연결하고 고정해 놓거든요. 이 부품들이 작동을 하려면 전기 신호가 필요하니까요. 전기 신호가 매끄럽게 잘 흐를 수 있도록 회로를 그려 놓은 거죠. 아래 초록색 판 보이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 여기에다가 막 납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그때 뭐 회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동그란 모양으로 그 납땜 예쁘게 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PCB는요. 형태에 따라서 경성회로 기판과 연성회로 기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성회로 기판은 우리가 쉽게 앞에서 봤듯이 떠올리는 딱딱한 재질의 PCB고요. 연성회로 기판은 구리막을 입혀서 좀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한 PCB예요. 그래서 연성회로 기판은 유연성이 필요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모듈에 사용이 됩니다. 이 중에 오늘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볼 부분은 경성회로 기판이고요. 경성회로 기판은 용도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메인보드 PCB와 패키징용 기판. 메인보드 PCB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칩들을 실장하기 위한 기판이에요. 그리고 패키징용 PCB는 말 그대로 반도체를 생산할 때 패키징 공정에서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럼 패키징 공정은 뭐냐? 반도체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공정이에요. 웨이퍼 위에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낱개로 하나하나씩 잘라내고 나면 이 상태에서의 칩은요.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요. 또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칩들이 기판 위에 장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패키징이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패키지 기판이에요. 패키지 기판이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요. 또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상태까지 돼야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는 또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림은 삼성전기의 유튜브 내용을 참고했어요. 보시면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선 앞에 붙은 플립칩 FC라는 용어가 뭘까요? 자,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과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하는 플립칩 방식. 그런데 골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에 비해서 플립칩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범프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신호 경로가 짧고요. 많은 입출력 범프로 연결을 하니까 전기 신호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더 작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부분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구나 정도 파악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와이어 본딩보다는 플립칩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플립칩 방식의 패키지 기판은 주로 고밀도 반도체에 활용이 됩니다. 네, 그럼 앞에 FC는 잘 알겠고 그 뒤에 CSP와 BGA는 뭐가 다른 걸까? 먼저 칩 스케일 패키지는 반도체 칩과 기판의 사이즈가 비슷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주로 스마트폰에 쓰인다고 하네요. 반면에 볼 그리드 어레이는 칩보다 기판 사이즈가 더 큰 제품을 말합니다. 주로 PC에 활용되고요.
아주 대면적 FCBGA는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서버, 통신에 사용되는 고성능 CPU,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이런 데에 쓰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5G 이렇게 요새 필요한 모든 것들에 쓰일 기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FCBGA의 성장성이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PCB의 세부 종류를 알아봤냐면 최근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의 원인은 PCB 중에서도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 기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FCBGA 기판이 뭔지는 간단히라도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히 파악하고 종목을 잘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좀 꼼꼼히 알아봤어요. 네, 그렇다면 FCBGA의 수요는 왜 그렇게 늘어난 걸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주로 전기 신호 교환이 좀 더 많은 고성능 CPU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칩 이런 패키징에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전기차와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이 너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FCBGA 기판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당연히 발생한 거죠. 업계는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장비 증설이 없다면 이 상황이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와요. 표에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량을 적어놨고요. 2024년에는 수요가 생산 능력보다 40%나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미 FCBGA 기판의 가격이 4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요, 고객사들은 비용은 얼마든지 치를 수 있으니까 물량부터 제발 확보해달라고 아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파운드리 업체 담당자라면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FCBGA는 패키지 기판 중에서도 제조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나머지 유니마이크론,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전 세계 10여 개 업체들만 FCBGA 기판을 생산했어요. 그래도 기술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만 수익성이 또 그만큼 좋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PCB 업체들이 생산에 뛰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수요 급증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PCB 대란 사태와 현 상황은 잘 알겠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제가 PCB 품귀 현상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을 정리해 놓기는 했는데 여기서 더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FCBGA 기판을 라인업으로 갖춘 회사를 골라내는 게 좋겠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전기가 그동안 국내에서 유일한 FCBGA 공급업체였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1,600억 원을 투입해서 대덕전자가 FCBGA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2020년에 양산을 본격화했고 점점 패키지 기판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대덕전자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텍플러스는요. 일본 아비덴과 교세라의 FCBGA의 검사 장비를 납품합니다. FCBGA의 수요가 늘어나면 검사 장비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LG이노텍은요. 아직 관련 라인업을 갖춘 상태는 아니지만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코리아 서키트. 이 회사의 주력 부문은 통신기기 중심의 반도체인데 FCBGA 부문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SFA 반도체는 대표적인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죠. 네페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패키징 기판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패키징 관련 공정도 그만큼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SFA 반도체는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죠. 그 아래에 심텍부터 이소페타시스까지 보시면 PCB 업체들이기는 한데 주력하는 부분이 FCBGA는 아니거든요. 물론 PCB 대란이
FC BJ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는 한데 우선은 그래도 확실히 관련된 기업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주요 PCB 업체들의 제품 라인업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코리아 서킷에 빨간 네모 젖어 있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관련주들이 이미 어제 동반 급등이 나온 뒤에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들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물량을 찍어내고 있는데도 수요량을 못 맞춰서 가격이 폭등한다? 그럼 당연히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은 특히 잘 챙겨두는 편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제자리 좀 찾아가는 흐름 나오겠죠? 조정 받으면 다시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애소리의 주식수다에서 제가 하는 말 듣고 매매하셨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점점 편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무섭고 막 그렇네요. 그래도 꾸준히 제 의견은 맞든 틀리든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시장 돌아가는 거 파악하는 측면에서 같이 들어주시고 직접 고민해보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조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4월 20일이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린다는 고구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날 중에 하루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어우러지고 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좀 뜬금없는 마무리 멘트네요. 아무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건행투